길 가다가 보면은 이제 핸드폰을 그렇게 보고 있죠. 며칠 전에는 무단횡단을 하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무단횡단을 해. 와, 중독자 새끼들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하고 인스타에다가 이제 바퀴벌레를 풀고 있죠. 제 얼굴을 풀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10만 납치 뭐 이런 농담을 했었는데 예전에 한번. 그래서 인스타하고 유튜브에 숏폼 영상을 막 올리고 있어요. 인스타가 지금 33,000, 34,000 뭐 이 정도 될 거고 유튜브가 이제 2만 명에 다다르고 있는데 저한테는 엄청난 영광이죠. 제가 이걸로 유튜브나 인스타로 사람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는 거는 감히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강하게 보지 말라고 하는 숏폼, 이 숏폼으로 어머님들이 소비하는 거랑,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뭐 어떤 인사이트를 받고 감정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금쪽이 반쪽이 은쪽이 이 빠가사리 매운탕들한테 내가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는 말을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그냥 욕방 뭐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의 중독 증세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예요. 쉬는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숏폼을 그렇게 봐요. 제가 애들한테 숏폼이 하고 비슷한 어떤 중독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과장 좀 적당히 하라고, 이게 어떻게 말이냐고. 근데 역시 국어를 못하니까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우리 집안의 빠가사리들은 진짜 그 옛날에 훈장 선생님 있잖아요. 그 곰방대 같은 걸로 대가리라는데 빡 쳐줘야 돼 진짜. 문제는 뭐냐면 보상회로, 도파민 반복 노출, 그 다음에 갈망,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기 통제 저하예요. 그래서 쇼폰 보고 있는 애들 못 보게 하거나 막으면 애들이 지렁이 발광이 일어나요. 와, 그 왜 땡땡 박사님 프로에 나오는 그 미치광이 애들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핵심 메커니즘이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쇼폼을 통해서 도파민 급증, 반복적인 강화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조절 회로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어요. 즉각적인 보상과 예측 불가능한 새 자극이 이제 보상 회로로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에 이거를 몇 신부씩 보고 앉아있는 또는 몇 시간씩 보고 앉아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주의 집중하고 자기 통제, 그 다음에 수면 쪽에도 영향을 준다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니까 그냥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2024년 이의지 연구에서는 숏폼 사용 성향이 높을수록 주의 기능과 실행 통제 그리고 자기 통제가 불리한 변화가 관찰됐다고 보고를 했고요. 다른 연구에서도 보면 숏폼이라는 게 주의 조절 저하, 미루기 증가 연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수면 쪽도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숏폼에 중독이 되면 특정 수면 시간대를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잠이 안 온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낮과 밤이 바뀌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뇌 보상이나 아이들의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수면까지 흔들어 버리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니까 쉴 때 보면은 뭐 잠깐만 리스 하나 보자, 쇼츠 하나만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스타 3분만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1시간 40분 막 이렇게 있고, 그냥 숏폼 자체가 짧은 영상이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고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공부는 얘네들이 못하는데 공부로는 그런 거 못해. 뭐 저축도 그런 거 못해 요즘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짧게 잘라놓은 자극들의 연속이니까 얼마나 뇌를 자극을 할 거예요. 우리 뇌가 한번 이제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거나 재미를 느끼면 이 보상회로가 계속 작동하니까 중독성 물질보다 더 무서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죠. 이게 뭐 도파민이 기분만 좋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도파민 자체가 또 다시 해봐, 야 빨리 해봐 더 해봐 계속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습 되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 국립약물남용연구소에서도 중독에서 도파민 급증이 행동의 반복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조절 능력까지 흔든다, 이렇게 아예 결론을 내렸어요. 숏폼 자체가 한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음 자극이 바로 올라와요. 더 센 음악, 더 빠른 편집, 더 강한 감정, 더 짧은 결론. 뇌 입장에서는 계속 세보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잘못된 가치관이나 사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예측이 불가능한 게 들어오잖아요. 어떤 영상은 재미가 없고 어떤 영상은 엄청 재미있고 어떤 영상은 충격적이고 어떤 영상은 웃기고 어떤 영상은 화나게 만들어요. 이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뇌를 자극하면서 이제 엄청난 중독성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숏폼은
의학과 같은 원리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즉각적인 보상과 반복 강화, 갈망을 유발하고요. 내성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봤던 거. 자기 통제 저하가 가장 치명적이고. 근데 문제는 요거를 짧게라도 보고 나면 더 높은 자극을 요청하거나 더 높은 자극이 아니면 뇌가 흥미를 못 느끼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공부가 무너지는 애들이나 일을 시작 못하는 사람들, 책을 3페이지 이상 못 넘어가거나 아니면 영화를 긴 걸 못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중독 증세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미루는 능력도 핸드폰을 자주 보는 애들 같은 경우는 미루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게 발달돼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무능도 능력이니까요. 무능한 새끼들은 계속 양성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상당수가 머리가 나빠지거든요. 근데 뇌가 느린 자극을 버티지 못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이 망가지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이 무너지니까 평소에 집중력이 더 없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문화에 노출됐던 아이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흥미가 없으면 안 해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쇼폼 갖고 영상 보는 거 갖고 무슨 큰일 벌어지냐고 애들이 막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최근에 기사에 보면 2024년에 북마케도니아에서 틱톡에서 슈퍼맨 챌린지와 연관된 부상으로 학생이 17명 정도가 입원했어요. 뼈가 부러지고 멍이 들고 그냥 장난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알바니아에서는 14대 소년이 사망한 사건과 폭력 관련 컨텐츠 확산 문제 이후에 틱톡을 1년 동안 금지시킨 적도 있어요. 그 다음 미국에서는 틱톡에서 추천한 블랙아웃 챌린지 때문에 10살 아동이 숨졌다는 사건이 법정까지 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애들 보는 영상 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중독성 있는 플랫폼 구조가 충동성, 그 다음에 모방행동, 위험감수, 그리고 정신건강까지 거의 박살을 내놓은 거죠. 지금 더 무서운 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쇼폼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뭐 배달하러 가면서도 HTS, 그러니까 증권계좌 켜놓고 증권 보고 계시는 분들 있고 일하다 말고 증권계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 다 그거거든요. 본인의 뇌에서 도파민을 못 이겨서 술은 뭐 점점 망가지잖아요. 술 많이 먹은 사람들 보면 이제 몸매 망가지죠. 거기다 피부도 망가지고 담배는 냄새도 나죠.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런 계열들은 보통 티가 나잖아요. 근데 쇼폼은 다들 티가 안 나요. 이게 먹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손에 폰 들고 웃고 있고 누워 있고 나중에는 쉬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는 중이긴 그게 쉬는 중이 아니죠. 흥분하는 중이야가 더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집중력 다 날아가고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고 지루함 견디는 능력 자체가 없어지고 느린 현실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하고 평범하게 사는 건 지루해 뭐 이런 결론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당연히 재미없는 거고 일은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 그렇게 남들처럼 일하는 거는 멍청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책은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아니 어떤 애들은 또 책만 보고 있는 애들도 존재는 합니다만 차라리 그런 애들은 좀 나아요. 근데 애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돼. 현실이 굉장히 느리고 공부도 굉장히 느립니다. 저번에도 막 여기 댓글 달아가지고 뭐 공부 유튜버면 공부에 관련된 공부법을 올려라. 그러니까 지가 만들면 되지 왜 여기 와서 지렁이 발광하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또 제목에 낚여서 들어왔대. 공부법 별거 있냐고 그냥 외우고 이해하고 반복하는 거라고 몇 번을 쳐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니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정도밖에 없어요. 지름길 따위는 없습니다. 지름길은 대가리 그러니까 너의 그 천재적인 지능이 만들어주는데 안타깝게도 네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라며. 너네 부모님 DNA에서 그것만 안 물려줬네. 그래서 네가 지금 지름길을 찾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도 느리고 관계도 느리고 성장도 다 느려요. 근데 내가 30초마다 보상을 기다리게 되면 현실이 너무 지옥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들도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해요. 애가 공부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의지가 없고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고 그게 아니라고. 이미 뇌가 초고속 자극에 적응돼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책상에 1시간을 앉아있으라고 하는 자체가 애들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호랑이 담배 필 때 옆에서 금연하세요. 그러다 빨리 돌아가십니다. 호랑이님. 이게 아니라 야 너 공부도 더럽게 안 하면서 집에서 밥만 죽는 야 너 호흡 1분에 한 번만 해. 아니 야 3분에 한 번 해. 3분에 한 번. 숨 쉬지 마. 산소 아까우니까. 이거랑 똑같다고. 아예 산소를 참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숨쉬기도 갑갑해하고 호흡 곤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하지마 이거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환경에서 끊어져야지. 핸드폰을 압수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인 거예요. 어느 순간 지루한 세상에 그냥 참고 견뎌야 돼요.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거든요. 요즘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뇌가 다시 느린 보상에 적응하도록 재활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공부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거고요. 의지도 없고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앉아 있어서 의지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이 중독이 너무 일상적이라 중독처럼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중독자가 천지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자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중독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관리하시면 됩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